근데 빌라가 낙찰이 보증금 대항력 하면 낙찰이 잘 안 돼서 맞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걸 포기했어요. 보증공사에서 포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포기해서 많이 낙찰됐어요. 포기했다고 누가 보증공사에 그 나와 있어요? 네, 그 경매 정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확인해봐야 되고. 아예 잘못하다 큰일 나요. 보증공사에서 나라 돈인데 그걸 마음대로 포기하고 그 사람 돈을 내줬는데 나라에서 포기해버리면 그 돈 누가 물어내요? 그 세금인데. 근데 그거 포기했다고 나왔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2주 연속으로 빌라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조금씩 얘기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해서 물건 하나를 잡아가지고 하나씩 뜯어보는 거 손품 발품 영상을 역대급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라를 입찰을 할 때 내부를 확인을 못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한 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내부까지도 다 여러분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손품의 끝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10년차 강사의 손품 발품 끝판왕 영상 기대해주세요. 끝까지 보세요. 경매의 시세조사는 일단 첫 번째는 경매 정보지에서 우리가 물건을 고릅니다. 권리 분석을 하고 시세조사, 온라인 손품,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가볼만 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무작정 현장부터 가시다 보면은 몸이 되게 고달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시점하는 대상포즈 났다는 분이 계세요. 지금 물건 저희가 다 추천해드리고 입찰만 하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 봐드리는데도 있는 것 중에 골라서 하는 것이 힘들다. 경매는 어렵고 힘든데 어려운 건 알려드릴 수 있는데 힘든 거는 본인이 조금 견뎌주셔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단계 내가 점프업이 돼서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는 이 정도로 힘들지 않다는 그런 거 조금 위로 안 되시나요? 오늘 보여드릴 물건은 방화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근접한 물건입니다. 일단 낙찰가가 좀 중요한데 한번 유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 13평 정도 되는데 빌라 13평이면 방 3개가 나오는 굉장히 넓은 면적의 역세권 빌라다, 신축 빌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빌라에 나오는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볼 때 공급 면적, 전용 면적, 분양 면적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 전용 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일단 권리 분석에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신데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빠른 임차인이 계신데 이 임차인이 3억 3,700만 원으로 지금 감정가보다 높은 전세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을 상당히 높게 받아야 되는데 시세보다 지금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낙찰이 잘 안 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께서는 보증금을 다 받고 이사를 가셔서 현재 공실인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엔 하자 없어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입찰가만 쓰시면 되고 인수되는 거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명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로 임대주택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잔금을 치면 말소가 되지 않고 말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민간임대주택은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인 보증금 상한선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의무기간이 있는데요. 이거를 등기를 하게 되는데 경매로 말소는 안 된다. 대신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것에 대한 어떤 법령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하게 발생할 경우 약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가 있는데요. 부동산 아띠님 블로그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은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절차, 서류,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받은 서류를 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따라만 하시면은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자료 다운 받으실 때 이거 링크까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무 좋아하세요, 전자책. 지난번 거 한 1000명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올린 거 한 1000명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민간임대 부기등기는 절차를 거치면 말소가 가능하니까 절차대로 말소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시세를 조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 플래닛, 국토부실거래,
공시가격 4개 사이트를 보고 있고 조금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4개는 좀 최소한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네이버 부동산인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여기 이제 면적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는 공급 면적이고 뒤에 있는 게 전용 면적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숫자 앞뒤 중에서 뒤에 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4면은 공급 면적이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면적을 또 잘못 보시면 시세조사에 큰 하자가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단기 임대 300에 80만 원 나온 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방 2개, 욕실 하나, 베란다 하나가 있고 주차 가능한데 임차권 등기 설정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을 못해서 반환을 임차인 다 받으셨어요. 다행히 전세보증보험 들으셔서 이 보증금 받고 이사를 가셨는데 공실이니까 이 소유자가 정상적인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증금이 작은 월세 되게 싸게 놓고 있다. 300에 80만 원 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시세로 보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싸게 나온 거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면적을 보셔야 된다. 지금 이 경매물건지에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비슷한 지역 이렇게 보시고 부족하면 이 옆에도 보고 그러는데 이 개화산역이 사실 서울 끝쪽이기는 해요. 그런데 5호선 역세권이고 요게 57제곱미터니까 전용 면적 57이니까 우리 거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조금 더 넓고 방 3개, 화장실 2개에 전용 면적 넓다. 요거는 우리 거보다 작고 여기 엘리베이터 없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 2억 5천. 그러니까 2억 5천이랑 요 3억 사이가 적절한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2억대 후반에 실거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임차인 보증금이 3억 3,700이니까 고점의 전세를 굉장히 높게 잡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임대를 하면서 전세를 높게 받으면 굉장히 좋으신데 이게 전세가 계속 오를 때 얘기고 만약에 조금 떨어지면은 이렇게 되게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린 다음에 인터넷에서 방 3개 화장실 2개 같은 경우에 이쪽 인근에서는 호가가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동주택 가격 여기에서 공동주택 가격이 블루힐 502호 경매 나온 사건 같은 경우에 2억 300만 원 그래서 126%에 2억 5,500입니다. 이 공시가격의 126%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전세 시세가 전세 보증보험이 126%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우리가 전세를 놓는다면 2억 5,500까지 가능하니까 만약에 내가 이게 매매가 원할 때 안 됐을 때 전세를 여기까지만 놓을 수 있다라는 상한선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세에 비해서 매매가가 많이 높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차이가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시세 조사하실 때도 도움이 되고 내가 안 팔렸을 때 마지노선이 이 정도의 전세 놓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실거래를 어디서 받으시냐면은 실거래 공시가격 여기 자료 제공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조건별 자료 제공이 나와요. 그럼 여기를 엑셀을 다운을 받으시면 이런 게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거 번지수 그리고 건물명 전용 면적 대지 면적인데 우리는 전용 면적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재개발이다 그러면은 대지권을 또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 그리고 매수자 매도자 있을 때 직거래보다는 중개거래가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너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신축 분양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시세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신축 빌라는 업계약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실거래 500만 원에 입주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 금액을 되게 높여가지고 대출을 한도를 더 실제보다 많이 해서 실투자금이 거의 없이 입주를 하는 약간 푸시를 많이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세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 실거래는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플래닛을 제가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부동산 플래닛에서 봤을 때 지금 요거예요. 요게 지금 점이 찍힌 게 올해 거래됐던 내역들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3억대 초반, 20평 3억대 초반에서 2억대 후반에 거래가 돼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2억 5천에 나와 있는 물건인데요. 2억 5천에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을 때 5층인데 여기 보면은 주차 뭐 6대를 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건물에 대한 어떤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2003년이니까 20년 차 되는 빌라고 시세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거의 다 파악이 끝난 다음에 오프라인으로만 봐야 되는 것들을 착착착 체크만 하시고 오셔야지 돼. 안 그러면은 굉장히 놓치는 게 많고 몸이
고생스럽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플랜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연면적, 뭐 주구조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봐야 되고, 이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게 나와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대지 면적이 땅이 100제곱미터일 때 건폐율이다 그러면은,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때 건축 면적이 50%다 그러면은 이 땅의 절반 정도만 짓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많이 짓게 되면, 대지 면적이랑 똑같이 짓게 되면은 어때요? 건물과 건물의 벽과 벽이 함께 공유되면서 굉장히 빡빡하게 느껴지겠죠. 건물이 도로 바로 앞에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후퇴선이라 그래가지고 이 도로에 비해서 몇 미터 안에 들여서 짓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을 좀 두고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의 한 절반 정도까지 지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층만 짓는 게 아니라 4층까지 지었을 때 50제곱미터를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네 층 했으니까 이 건물 면적을 다 더한 게 연면적. 그리고 용적률은 이 땅에 비해서 몇 배까지 지을 수 있나. 땅이 100제곱미터일 때 200%까지 지을 수 있으면 2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땅에는. 땅마다 이런 용적률 건폐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1종, 2종, 3종, 뭐 일반 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갔을 때 그 모습이 좀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연면적이 건폐율이 꽉 찬 홍콩의 구룡성체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되게 유명했죠. 이게 이제 내 땅을 기준으로 하면 용적률도 많이 주고 건폐율도 많이 주고 하면 좋겠지만, 이 지역을 그렇게 이제 무분별하게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건물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 지상, 지하, 주차까지 다 더한 게 연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용어 자료집도 제가 거기다 같이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인데요. 우리는 지금 빌라를 보고 있는데 건폐율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게 레미안 크레시티라는 아파트인데 용적률 200%에 건폐율 22%, 그러니까 100평일 때 20평 정도만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조경이나 빈 공간으로 이렇게 건물을 놔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조경도 나오고 건물이 드문드문 있으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거리도 있고 조경도 있고 산책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1000%, 서울 같은 경우에는 999% 이하로만 짓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서울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용적률이 높은 건물인데, 이게 대지가 좁은데 거의 조경이 없고 높이 위로 아주 높게 지은 건물이에요. 이건 상업지여서 이렇게 지금 짓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주거 쾌적성은 아무래도 건폐율이 좀 낮은 것이 좀 살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 많이 사시다 보니까 베란다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베란다고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 있는 건 발코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건물이 표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리고 테라스는 바닥이 있어야 되고, 요게 이제 베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를 구분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에도 자주식 주차가 있고 기계식 주차가 있는데, 자주식 주차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간에다가 내가 대는 건데, 기계식 주차는 기계에다 넣는 거죠. 땅이 좁은데 주차를 많이 해야 될 경우 기계식 주차인데, 어떠세요? 기계식 주차 여기 들어가기는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주식 주차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주차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주식 주차를 굉장히 선호하고,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기계식 주차를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탱크옥션에서 나온 건물입니다. 지금 이게 15세대에 왜 자주식 주차가 한 대, 옥내 자주식 주차, 건물 내 해서 8대, 그러면 15세대 중에 8대니까 주차가 두 집당 한 대 정도로 약간 부족한 편이에요. 5층이고 승강기는 있다. 이런 거를 보시고,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이런 거 온라인상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에서 제일 좋은 거는 10평대, 15평 전후가 가장 좋고, 3룸 같은 경우에는 2억대에서 3억대 초반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평당가 높은 지역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투룸은 1억대에서 2억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3층까지가 마지노선이고, 그렇다고 4층이 안 팔리냐 그러면 엘베 없는 5층도 팔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막 이 예외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없는 몇 층, 저는 2층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되게 게으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계단에서 한 2번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계단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2층도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4층, 5층이 되면 엘리베이터 없이 이제 올라가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 4층도 파라는 봤어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역세권에 있으면 좋지만 역세권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싫은 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요즘엔 지하가 예전에 물난리가 한번 나면서 이제 지하를 점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임대도 놓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로 나간다 그러는데 그 예외를 얘기하면 이제 끝도 없고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의 주거 수준이 올라가서 반지하나 지하를 주거용으로 선호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난리가 나면서 반지하나 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정책의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창문을 열었을 때 남의 집 벽이 바로 앞에 있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습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경사, 되게 높은 것들. 내가 이 지도를 딱 펼쳤는데 옆에 뭔 산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경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도는 2D잖아요. 그런데 모양을 딱 보면은 옆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경사까지도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혹시 안 팔렸을 경우에 시간이 길게 걸렸는데 내가 이거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빠져나갈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전세를 얼마를 놓을까? 내가 일반 매매로 매도하려고 했는데 전세로는 얼마 날까? 그럼 공시가격의 126%까지. 그 월세 시세는 얼마일까 했을 때 아까처럼 권리상의 하자가 있어서 싸게 된 매물을 제외하고 월세 시세를 조사를 하시고요. 요즘에 단기 임대, 33M2, 뭐 외국인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가 인기인데 이거 중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구하느라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러면 직접 본인이 소유자니까 운영을 하셔도 되고 이거를 운영할 사람한테 임대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월세가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전입을 해야 됩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빌라 시세 손품조사. 이제 첫 번째 권리분석. 아까 권리분석을 봤을 때는 하자가 없다. 임차인이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고 나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위반 건축물이 없고요. 실거래 빈도를 봤을 때 주변이 20평 전후로 했을 때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까지도 가능하고, 과거 낙찰 사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 과거 낙찰 사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과거 낙찰 사례 중에서 매도된 게 어떤 컨디션인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보시면 각오를 할 수가 있다. 저희 하면 잘 된다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매도한 적도 있고 일주일 만에 매도한 적도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낙찰 받아서 잔금 내는데 한 달, 명도하는데 몇 달 해가지고 한 석 달 정도는 걸려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나서 하면은 낙찰 이후에 한 6개월까지 각오를 하시고요. 그런데 상가와 달리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안 돼도 임대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상가는 임대가 안 나가면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자를 계속 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과거 낙찰 사례 조사하는 법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고요. 구글링을 하는 게 제 초꿀팁입니다. 꼭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랑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는 결과값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방화동 블루힐 빌라 이렇게 해서 신축 빌라일 때 효과가 있습니다. 신축 빌라 하면 33M2 그리고 네이버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에서 이거를 올릴 때 사진, 동영상, 유튜브 이런 거에다 다 올리기 때문에 블로그, 네이버 카페,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33M2에 빌라가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같이 나온다라는 거, 유튜브 영상으로 내부를 다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신축 빌라 내부 영상을 사진 잘 올리고요. 이번 사건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까지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양했을 당시에 분양사들이 매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올려놓은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그거예요. 실장님 전화번호를 제가 좀 지웠는데요. 요 정도 컨디션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가 이렇고 밖에가 좀 이렇게 보이는구나. 옆집이 조금 이렇게 보이는구나. 내부가 잘 돼 있습니다. 이거 비교적 신축에 들어가서 내부를 이렇게 잘 좀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서 여기가 이제 분양했을 때 공사가 좀 덜 됐을 때 이분들이 이거를 좀 올렸었어요. 그래서
호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부를 해놨다. 투룸이 이 정도 컨디션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데미지인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여러분이 컨디션 크게 나쁘지 않겠구나. 습기 같은 거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물건은 좀 특이하게 이 소유자께서 33M2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33M2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임대라서 정상적인 어떤 임대 계약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올려놓으셔서 이게 지금 내부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기를 이렇게 놓고 올드한 느낌이 없지는 않는데 이렇게 33M2로 해가지고 임대를 놓고 계세요. 이 물건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발코니 복층이라는 거예요. 복층이 있어서 이런 외부 공간, 여기를 좀 예쁘게 꾸미면 되게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죠? 이렇게 33M2로 나와 있습니다. 내부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 이 소유자께서 이거를 3개를 사셨나 봐요. 그래서 3개 호수가 동시에 나왔는데 5층에 2층, 3층에 하나씩 있고요. 제가 다른 채권은 없는 걸로 봐서 임차인 보증금 말고는 이분이 크게 잘못되거나 그러신 것 같진 않아요. 임차인 보증금 인수조건 변경으로 해서 전세 보증금을 일단 임차인 받고 나가셨고, 이 호수가 2층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 댓글에다가 제 거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여러 번 다운 받아 보시겠지만 요거 자료를 전자책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놔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장 영상 한번 나가서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서구에 있는 빌라를 보러 왔습니다. 개화산역, 5호선 개화산역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빌라 경매가 나왔는데 3룸 화장실 2개짜리가 5층 얇에 있는 중심축이 경매로 나왔어요. 권리분석은 선순 임차인이 계신데 보증금이 3억 3,700만 원, 지금 감정가는 3억 4천만 원. 감정가는 보지 마셔야 돼요. 제일 볼 필요 없는 게 감정가입니다. 감정가는 감정가율로 해가지고 더 분석적인 분들은 막 퍼센트 이렇게 보시는데, 감정평가 법인이 다 다르고요. 감정한 시기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일 보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경매 감정가입니다. 차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통 아파트면 아파트에다가도 주차를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을 모르겠어서 인근에 유료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어요. 저는 그 주차가 불안하면은 마음이 되게 불편해서 주차를 합니다. 여기 5호선에 오셔도 되고, 보통 뭐 당근 왔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인근에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찾아서 하시기도 하고, 또 공공기관 있으면 되기도 하는데요. 저 그냥 유료 주차합니다. 일단은 신발 좀 편안한 거 신고 오셔야 되고, 이런 날씨는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막 두통이 오거든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얼음팩 같은 거를 해서 여기 배낭 뒤에다 넣는 거예요. 모자도 쓰시고. 이게 눈이 안 보여요. 노화는 얼굴 뭐 동안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눈으로 와. 저녁 되면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칼 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얼마나 귀신 같으신지 구독자들이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얘기를 어디라고를 안 해도 다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 가면 꼭 알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가는 게 좀, 연예인은 아닌데 유명인도 아닌데 법원에 가면 꼭 알아보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대리입차를 좀 주로 보냅니다. 이렇게 입차를 직접 가시면 많이 좀 지치고 폐차할 때마다 많이 피곤해요. 먼 지역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지 마세요. 바토너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끝부분인데요. 김포공항이 사실 강서구에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전원일기가 그 최보람 아저씨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유인천 장관님이 청년회장으로 나왔던 그 드라마 전원일기가 김포예요. 사실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시골이었던 거예요. 농사 진짜 소 염을 끓이는 그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 좀 거의 끝부분이어서 외곽입니다. 많이 외곽인데 이제 한번 가볼게요. 저쪽이 개화산역이거든요. 여기 개화산역에서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고, 길을 싹 건너서 탁 보이는 저 블루힐. 블루힐이 우리 이제 경매 물건입니다. 여기는 이제 집
집들이 여기 낡은 거는 별로 없네요. 다 신축이네요. 여기가 엘베가 없는데 이걸 제가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없고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인가 2억 5천에 방 3개, 화장실 2개가 나왔었어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확실히 없네요. 이게 그 삼성 베스트 2억 5천짜리 방 3개짜리. 우리 거는 엘베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불법 확장 같은 거 한 거 좀 보이고, 이게 이제 막다른 골목인데요. 막다른 골목이라도 골목이 좁지가 않고 그 해가 이쪽 호수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경매 물건이 위에 이제 5층인데 저기 테라스요. 테라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자주식 주차.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안에 이게 15세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경매 물건이 203호, 303호, 502호가 건물로 좀 나왔습니다. 여기가 좀 잠겨있네요. 잠겨있고, 보면은, 엘리베이터 보여요? 엘리베이터 보이죠? 엘리베이터 보이고, 여기 지금 주택 관리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관리. 그러니까 좀 청소나 이런 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옆 건물에서는 여기가 좀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이 좀 안 나와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 옆에 이제 큰 건물이나 뭐 가리는 게 없어서 여기는 가리지만 여기는 또 뚫려 있고 조금 그래요. 그래서 좀 좋아 보입니다. 건물 되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 경매 물건이 5층인데 5층에 저렇게 볼록 튀어나온 저 부분이 다락이에요. 그래서 다락이 있고 위에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들이 휴가를 많이 가서 전부가 없어요. 여기 신축 빌라가 되게 좀 많네요. 깨끗하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주식 주차. 여기 되게 깨끗하고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 평창동에 살았잖아요. 이런 집들 보면은 그 안에 그 집만 지키는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부잣집들. 운전기사도 몇 명씩 있어요. 아빠 기사, 엄마 기사가 따로 있어. 또 애들 또 케어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마다 그 스케줄 관리하는 대리가 따로 있어요. 제가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여기가 주변을 보면 되게 좀 깨끗하고 좋습니다. 좀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고무줄 바지 같은 거 제가 입었는데 지금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었는데 바지를 좀 쪼이는 걸 싫어해서 넉넉하게 샀더니 바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진짜. 부동산들이 있는데 부동산도 너무 장사 안 되는 데 가가지고 경매라고 꼬치꼬치 캐먹고 그러면은 좀 싫어하시니까 너무 장사 안 되는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 앞에, 그러면 거기를 제일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국민중개사가 휴가입니다. 투자자들도 휴가를 좀 많이 가셨고 해외로 많이 가셨죠. 너무 더워가지고 임장 가기가 진짜 부담스러운데 우린 더워도 돈을 다 써야 되거든요. 덥다고 돈을 안 씁니까? 더워도 돈을 써야 되고 추워도 써야 되고 비가 와도 억수같이 와도 써야 돼서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전세가를 그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그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포기했어요. 전세금을 네. 나중에 들어왔어요? 아니요, 선순위인데 요새 낙찰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포기해요. 그럼 그 선순위면 무조건 받아야지. 그 사람이 선순위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아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포기를 했어요. 주택보증공사에서 반환해 준대, 그 사람한테? 네, 해줬고 이미 공실이에요. 아, 반환해줬다. 아, 요즘에 빌라가 낙찰이 보증금 대항력 하면 낙찰이 잘 안 돼서 맞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걸 포기했어요. 보증공사에서 포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포기해서 많이 낙찰
됐어요. 포기했다고 누가 그래? 보증공사에 그 나와 있어요? 네, 그 경매 정보지에 그렇게 나와 나와 있어요. 있어요? 네. 확인해봐야 돼요 그거. 아예 잘못하다 큰일 나요. 보증공사에서 나라 돈인데 그걸 네. 마음대로 포기하고 그 사람 돈을 내줬는데 나라에서 포기해버리면 그 돈을 누가 물어내요? 그 세금인데. 근데 그 포기했다고 나왔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저기- 집들이 한 9천 가구 정도 되고 여기 지금 강서구에. 맞아요. 근데 9천 가구 정도 되는 다 포기해버리면은 그 이자까지 다 받아가고 있어요. 지금 받아가고 있어요. 이 집은 음. 이 집은 포기를 했어요. 근데 낙찰이 그렇다고 1억에 되진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2억 얼마에 되니까 근데 낙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수천억이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대학력은 포기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럼 누가 거기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네네. 아닐 텐데. 그것은 아무리 뒤에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뒤 밑에 참고란에 꼼꼼히 읽어봐야지. 아니 10번 읽어봤는데 그 밑에도 네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주택보증공사에 그 사람이 3억 4천 돈을 보증금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주인이 있어요 따로 또. 네. 근데 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준 거예요. 네. 이게 보증보험공사에서 내줬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강서구에 한 9천 내지 만 가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매월 지금 이자돈을 12%씩 내고 있다고요. 네. 이자돈을 네. 내고 있는데 이 돈을 갚아야만 3억 4천을 갚아야만 보증공사에 갚아줘야만 이 돈을 자기가 가질 수가 있고 네. 못 갚으면 이제 보증공사에서 회수해 가는 거예요. 네. 그 보증공사에서 이제 이 사람한테 못 받은 돈을 낙찰을 붙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포기를 하면 2억 정도 지금 대출을 낙찰이 된다 해요. 네. 그러면 1억 4천이 마이너스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1억 4천에 대한 마이너스 오는 것을 보증공사에서 그러면 경매 돈만 받아간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네. 경매 돈만. 네. 그리고 보증공사에 내주는 3억 4천은 포기해버리고 네. 그것은 가능해요. 그렇게 그건 가능해요. 그렇게 나와서 어, 그냥 낙찰받고는 인수되는 게 없는데 어. 유찰은 한 번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막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고 그러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간단하지만. 방 3개, 화장실 2개, 다락 있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있으면은 지금 현재 좋은 것도 2억 4천 5천 그래요. 그래요? 신축 건물도. 신축이? 이거 지금 베란다가 확장했을 거란 말이에요. 한 2억 5천까지는 받으면 괜찮거든요. 2억 5천에 매도하면은 괜찮을까요? 그런 거. 방 3개에? 네. 그러면은 방이 2개짜리는요? 2층도 나왔어요. 방이 2개예요. 뭐한 2억 2천이나 2억 2천이에요? 그러면은 수익을 좀 내려면 그거보다 더 싸게 입찰을 해야겠네요? 수익을 내려면 네. 아무튼 적게 받은 게 낫죠. 요즘에 빌라들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매도가 잘 안 되나요? 네. 여기는 매도 만약에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방 3개, 화장실 2개에 복층이 있고 다락 있는데 위에 발코니 베란다가 있어요. 한 2억 5, 6천, 그 좀 정도면 7천까지 더 내놓으면 한두 달. 한두 달이면 팔릴까요? 네. 근데 거래가 막 활발하진 않더라고요, 여기가. 싸면 팔려요, 싸면. 싸면은 팔려요? 손님들 싸면 많아요. 근데 비싸면 그래요? 근데 그게 2억 이하로 낙찰이 될지 모르겠어요. 응? 낙찰이 그렇게 싸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다려요. 내 거에 되려면 그냥 엄청 나올 거예요. 경매가 쏟아질 거예요. 좀 있으면. 그니까요. 여기가 지금 9천 만 가구가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이 개화산역 근처예요? 그럼요, 여기. 분양가가 그 정도 해요? 방 3개 화장실 분양가가 2개. 보통 3억 정도 돼요. 3억? 8, 9천. 근데 그게 비싸니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비싸고 있는 아니라 아직 경매가 안 들어갔어요. 1년들 다 넘었거든요. 돈 내준 지가. 라테라스 이런 거요? 나테라스도 그렇고 블루밍도 그러고 또 뭐 많아요. 킹덤 비바체, 킹덤 큐터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된 거 블루힐처럼 되는 게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저랑 공인중개사님 그 얘기도 들어보고 또 손품, 발품 풀어보는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휴가철이라 중개사님을 많이는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실패 없는 빌라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손품, 발품 파는 영상을 며칠 간격으로 찍었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함현젤 대표님은 4번째 물건을 매도를 했습니다.
빌라 4개로 수익 1억 7천만 원 하셔서 킹크랩을 자신한테 선물해주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돈을 벌면 여러분한테 어떤 선물 주시고 싶은가요? 경매로 돈 벌어서 댓글에다가 꼭 남겨주세요.